내가 이제 겨울에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V13 내년에 V13을 위해서 이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에 하나씩의 주제에 대해서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브리핑은 뭐예요? 당신 입장에서? 저는 장현식이었어요. 장현식이요? 장현식 FA. 장현식이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NG에 가버린 거에 대해서 떠날 것 같아가지고. 떠날 것 같아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식 내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우리 팀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고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엄청난 선수들이 아직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한 명씩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느낌, 새롭게 소개하는 느낌, 제가 몰랐던 사실도 한번 찾아보고 하는 건데, 일단은 오늘은 그 최영우 선수에 대해서 우리의 흔히 얘기해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영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슬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최영우가 정근우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봤어? 저는 정글 안 봤어요. 정근우 유튜브, 그러니까 정근우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최영우가 기아 왕조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년까지 뛰겠다. 후회는 없다. 와, 진짜 이 말을 해버리더라고. 왕조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3, 4년 동안 기아는 우승할 수 있다. 우승 전력이다. 그리고 나는 내년까지 뛸 거고, 근데 어차피 내 플레이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년까지지만 후회하지 않고 나는 내년까지 무조건 뛸 거다. 이렇게 또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나서 저도 최영호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양현종도 얘기했고, 뭐 김도영도 얘기했고, 뭐 하다못해 박찬호도 얘기했고, 장현식도 얘기했고 많이 했는데, 최영호 선수를 먼저 하는 게 그래도 예의지 않겠습니까? 연장자 소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기였어요. 그렇지. 일단은 최영호 선수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점은 1651타점. 이야, 진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시즌 기준으로 100타점? 그죠? 100타점 정도를 성산하면은 그 선수의 타점은 타점 기계다. 타점 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각 팀에 100타점을 기록하는 선수가 없는 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팀도 있는데 그 100타점을 기록하는 최영호 선수가 1년에 100타점을 했다면 16년 하고도 반을 이렇게 해야 기록할 수 있는 타점이 바로 1651타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1타점. 2024년 마지막 기준으로 봤을 때 1651타점을 기록했고, 당연히 KBO 최초로 1600타점을 기록한 선수겠죠. 꾸준하죠. 꾸준해. 이 선수가 벌써 이렇게 많은 타점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했던 선수였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영호 선수를 해결사라고 하는 거죠. 기아의 해결사 최영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타점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는 안타와 홈런을 많이 생산해냈다는 거고, 지금까지 4178루타. 와, 진짜 이게 홈런 기준으로 하면 1000개야, 1000개. 그죠? 여러분들? 1000개가 넘어. 홈런을 4루타라고 하니까 홈런 기준으로 하면 4178루타를 기록하는 토털 베이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KBO 최초로 4100루타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KBO 가장 많은 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 타점도 미쳤고 루타도 미친 KBO에서 가장 많은 타점과 루타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은 2루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홈런은 솔직히 최영우가 1등은 아닙니다. 홈런은 누구죠? 최정입니다. 예, 홈런은 최정인데 일단은 2루타, 루타와 타점 최고고, 그 다음에 KBO에서 가장 많은 2루타 513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500루타도 KBO 최초로 2루타도 기록한 선수가 최영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타는 2442개.
2442개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0안타를 쉽게 치는 선수니까 내년에는 아마 2542개를 훌쩍 넘겠죠. 뭐 가능하다면 150개 정도 친다면 2600안타까지도 내년에 바라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위예요. 3위인데 앞에 있는 최다 안타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승엽은 아닙니다. 이승엽이 아니죠. 누굴까요? 앞에 지금 최영우가 3번입니다. 3번. KBO에서 3번인데 1번, 2번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 아니 야구 안 봤어? 올해 꽃다발 주고 했잖아. NC의 손아섭이야 1등이. NC의 손아섭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박용택이야. 그래서 손아섭이 그거 기록을 깨는 날 박용택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손아섭을 양준영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등은 손아섭입니다. 손아섭이 이번에 박용택의 기록을 깼어요. 2500안타예요. 박용택 2502안타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최영우가 박용택의 기록을 깨고 통합 2등이 될 겁니다. 손아섭하고 같이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등은 2500개를 넘긴 손아섭, 그 다음에 2등은 박용택, 은퇴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2등. 그래서 2442안타를 치고 있다. 대단합니다. 이런 업적들을 한번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번외로 최영우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나간 것도 참 최고령인데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미스터 올스타 MVP에 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가을 야구에서 당연히 최고령이겠죠. 최고령으로 포스트 시즌 홈런을 기록합니다. 참 몇 차전이었지? 5차전. 그죠? 5차전에서 우리가 5대2로 지고 있었죠. 5대2로 지는 상황에서 삼성에게 홈런을 뽑아서 5대3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동점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5차전 홈런이 KBO 최고령 포스트 시즌 홈런입니다. 네. 기아의 심장, 해결사 이런 거 볼 때마다 FA는 뭐다? S게임만 사야 된다. 맞죠? 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영우 선수는 우리 도영이처럼 20살, 21살 때부터 날라다녔냐? 그걸 한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20살, 21살 얘 고졸이거든요. 최영우가 고졸로 와가지고 전주고등학교거든요. 전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20살, 21살 때부터 쭉 했겠네. 그러면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얼핏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84년생이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태어나서 전주 진북초, 전주 동중, 전주 고등학교를 나온 지금 현재 나이로 만으로 40세 하고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41세가 되겠네요. 그죠? 41살의 최영우 선수, 최고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선수고요. 2002년입니다. 2002년 이 선수가 84년생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2002년인데 2002년 삼성은 첫 우승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영호는 포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포수였어요. 포수로 삼성에 입단을 했어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포수로 입단을 해서 4년간 2002년에 입단을 해서 4년간 6경기밖에 못 나옵니다. 6경기밖에 못 나와요. 그리고 7타수 2안타 뭐 기록이랄 것도 없죠. 그러니까 1군에 아예 밟지도 못했어요. 삼성은 우승을 하고 그때 삼성 라인업이 엄청 빡셌어요. 이승엽, 마혜영, 양준영 뭐 이래가지고 1군에 등록조차 못합니다. 포수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005년에 2군에서 뜁니다. 2군에서 뛰어요. 2005년에는 마지막 2군에서 뛰어요. 그리고 2군에서 타율 2위까지는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삼성에서 방출. 포수로서는 이 친구는 이제 삼성의 포수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수비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타격은 좋았는데 수비가 불안했다 이런 것으로 하면서 2005년에서 2군에서 타율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우 선수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 기억하십니까? 예. 싸이월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런 말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난 반드시 돌아온다.
날 배신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품고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있던 곳이 아닌 저 먼 곳에 이곳을 부수기 위해 칼을 갈 것이다. 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인스타 같은 거잖아. 인스타, 그지? 인스타나 자기 자기 저기 뭐 카카오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한다.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나를 방출시킨 삼성 라이온즈에 복수를 하겠다는 글을 남깁니다. 이건 실제로 최영호 선수가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방출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정말 굉장한 많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최영호 선수의 이 선수 생활을 보면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통합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쳤고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루타를 친 선수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친구가 20살 때, 21살 때부터 프로에서 계속 활약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영호가 25살, 26살 될 때까지 프로에서 단 한 번도 활약을 못합니다. 지금 도영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들? 도영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도영이 몇 살입니까? 2004년생이니까 지금 21살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에서 21살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 친구는, 태용호는 프로에 뛰지도 않았어요. 도영이는 벌써 올해 100타점 이런 걸 하고 있었지만, 최영호 선수 21살 때는 선수로 뛰지도 못했어요. 25살에 방출당합니다. 4년이라, 24살 때 방출당한 거예요. 그렇게 최영호 선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갖고 방출당하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 상무에 입단을 신청을 했겠지. 상무에 입단을 신청을 해서 상무에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상무 팀에 들어가려고. 근데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현역으로 입대하려고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2005년도 12월 1일 날 경찰청 야구단이 출범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찰청 야구단이 출범을 해요. 출범을 해서 2005년 12월 1일 날 야구단에 이제 방출되자마자 11월 이때쯤에 방출됐겠지. 1리그가 끝나고 한 11월 말쯤에 삼성에서 최영호가 올해도 방출 통보 받는 분들 많잖아요. 방출 통보 받고 이제 군대 가야지. 상무 떨어졌어. 어떡하지? 군대 가야겠네. 근데 솔직히 현역으로 군대 가면 야구 생활 연속하기 쉽지 않죠, 최영호 선수가. 근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12월 1일 날 때마침 경찰청 야구단이 창단을 하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요 센터에 앉아 있는 애, 이 친구가 최영호입니다. 이 친구가 최영호예요. 그래서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최영호 선수가. 그때는 이제 군 복무 기간이 그때 2005년도니까 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인가? 2년 2개월인가 그럴 거야. 2년 2개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못할 뻔했던 최영호가 그때 다시 야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중심타자로 활약하면서 2년이니까 2시즌 동안에 1년 차에는 팀에서 타율 1위, 홈런 1위를 기록하고요, 2군에서. 그 다음에 경찰청 2년 차에는 2군 리그에서 타율 1위, 최다 안타 1위, 최다 2루타 1위, 홈런 1위, 타점 1위, 득점 1위. 한마디로 2군을 완전히 폭격해버립니다. 완전히 폭격해버려요. 장타율 1위, 타격 부분에서 몇 관왕? 7관왕. 야구단에서. 그야말로 2군의 북부 리그를 완전히 평정해버립니다. 이게 최영호 선수가 인생 역전을 만들어낸 스토리다. 근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최영호 선수는 프로에서 4년, 그 다음에 프로에서 4년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물론 거기서도 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곤 했지만, 2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1군도 한 번 못 올라오고 1군에서 꼴랑 7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선수였는데, 경찰청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완전히 2군을 폭격해버립니다. 타격 7관왕, 그야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미 방출당한 최영호 선수에게 이제 제대할 때쯤이 됐겠죠. 이제 그 복무 기간이 끝나고 제대할 때쯤에 많은 팀들의 오퍼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경찰청 복무를 마칠 즈음에 경찰청에 김용철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영우가 제대로 갈 팀이 없을까 봐서 미리 기아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언지를 넣었어요. 야, 우리 팀에 기아에 저기 광주에 전주 출신인데 최영우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 서정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정환 감독이 먼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가지고 저 구단에 얘기해가지고 최영우 데려올게 라고 긍정적인 서정환 감독의 이미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즈음에 서정환 감독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중간 잘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영우 선수가 기아로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무산돼 버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증언에 의해서 나타난 사실이고 이때 마침 경찰청 경기를 보러 간 그 즈음에 김웅용 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삼성 사장 단장을 넘어서 사장까지 올라갔죠. 김웅용 감독이 우리 기아 해태에서 있다 가가지고 이 김웅용 사장이 최영우를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야, 쟤 아직 우리 소속이지? 아니요, 방출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쟤 옛날에 우리 삼성에 저기 저 2군에 있던 최영우 아니냐? 야, 쟤 2군인데 엄청 잘한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웅용 사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삼성 프런트가 잽싸게 움직여서 최영우 선수를 다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영우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날 버린 팀을 후회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한 건 뭐였냐면 연봉을 원래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최소. 근데 삼성에서 5천만 원 준다 그랬대. 2천만 원 더 준다 그랬대. 그래서 최영우 선수를 그때 연봉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에 삼성에서 방출했던 사이에 다시 삼성으로 데려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김웅용 사장의 공로지 최영우가.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이 김웅용 사장이 최영우를 보고 그 2군에 있던 최영우 선수를 이 삼성에 입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오자마자 중고 신인 최영우 1구상 신인상 수상. 여러분들 바로 오자마자 첫 해에 미친 듯한 활약을 통해서 이미 나이가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8살 한국 나이로 그 당시에 28살인데 그때 최영우가 2011년이죠. 2011년에 최영우가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신인상. 2008년 2008년인가요? 네, 볼게요. 2008년이겠죠. 안 보여서 2008년이죠. 네, 2008년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좀 젊었네요. 야, 이때 최영우는 진짜 와 싱싱했어. 네. 그리고 당연히 KBO 신인상도 최영우가 받게 됩니다. 안경 쓴 최영우. 야 샤프했네. 잘생겼네 이때는. 중고 신인으로서 최영우가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인상을 받고 나서 최영우 성적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잘한 거네. 2008년이죠. 2008년부터 2015년, 16년까지죠. 2016년까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에 있으면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인상에 이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그 통합 4연패라고 합니다. 삼성이 2011, 12, 13, 14 통합 챔피언 4연패를 하는데 그 4연패 기간에 4번 타자로서 4번의 통합 우승과 왕조의 4번 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에서 방출당했던 선수가 상무에 그 경찰청 야구단을 거쳐서 다시 삼성으로 와가지고 약 8년 동안 신인상을 탐과 동시에 그 다음 해부터 흔히 얘기하는 엄청난 타점, 100타점 이상을 기록하고 엄청난 홈런, 그 다음에 엄청난 타율, 엄청난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리그의 중심 타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2011년부터 11, 12, 13, 14, 2015년 그 삼성의
그 코리안 시리즈 업셋 사건이 있기 전까지 4년 동안 기아 왕조의 중심 타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영호 선수가 삼성에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 팀에서 오히려 엄청난 활약을 하는 4번 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영호 선수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4번의 통합 우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조의 4번 타자를 하게 되고, 근데 2016년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판매 순위를 보면 당시 최영호 선수가 혼자서 타선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호는 탑5 이내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떤 이 지역색이라는 게 프로야구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영호 선수가 약간 좀 이제 요즘에 요즘 트렌드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옛날까지 2016년까지만 해도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도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김도영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야? 광주 동성고 출신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랬다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4번 타자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1순위 선수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2017년에 고향으로 FA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16년 겨울이죠. KBO 최초로 100억 계약. 대한민국에서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먼저 세 자릿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100억 클럽을 열어 제낀 게 최영호 선수입니다. 그게 기아와 2017년을 계약하면서 발생한 34번으로 우리 팀에 오면서 최초의 100억 타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2017년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 2017년에 우리가 우승을 했어 못했어? 해버렸지. 심지어 최초의 100억 계약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최영호는 그 해에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2017년부터 100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100억 원어치를 했냐 못했냐,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34살의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기아에 오긴 했지만 4년 동안 WAR 기준으로 6.34, 4.64, 4.55, 6.3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100억이라는 기록으로, 100억으로 따지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5억, 그죠? 1년에 한 25억 줬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선수의 기록은 6.34, 4.64, 4.55, 6.32. 그리고 2017년도 우승을 이끌었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영호는 자신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기아 타이거스에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그런 거예요. 최영호가 왜 우리한테, 우리 팬들이, 젊은 팬들이 아버지, 퉁버지라고 부르냐. 그거를 한번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2017년도에 이제 기아에 막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막전 시즌이잖아. 시범 경기하고 개막전을 하는데 최영호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최영호 선수 처음 등장했을 때 광주의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챔피언스 필드에서 막 최영호 막 연호하면서 막 열광을 하는데 어땠었어요 기분이? 그랬더니 최영호가 뭐라 그러냐면, 전 뭔가 오랜만에 이런 환호를 약간 좀 받아보는 것 같다. 약간 뻗쭈매 하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런 환호는 진짜 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는 예상 안 했다. 제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짠하죠, 여러분들. 2017년에 했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 삼성에 있었을 때는 나는 이런 환호를 못 받아봤다. 이런 인기를 나는 누려보지 못했다. 근데 광주에 오니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거기에 힘입어서 이 친구는 4년이란 기간 동안 이 FA 100억을 받고 1차 FA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최영호 하면 모두 기억하는 장면이 뭐예요? 어려울 때, 팀이 힘들 때 역전을 해주고 동점을 해주는 그 해결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사의 본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기아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당연히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FA 3년 47억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죠. 올해 BFA로 2년 동안 또 계약을 연장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그 나는 나이에도 높은 커리어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장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기아에서의 은퇴를 보장해주는 개념의 BFA 2년 계약 연봉을 22억, 그래서 2년 동안 22억이니까 약 11억 정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 최영호 선수는 기아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승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산 최다 안타, 최다 타점, 그다음에 최다 루타, 최다 2루타 이런 것들의 기록을 계속 쓰면서 또 내년에 100안타, 100타점, 또 홈런 20개 이런 것들의 기록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팀의 진정한 레전드 타자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듣고 계시기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최영호 응원가에 맞춰서, 우리 최영호 선수 응원가에 맞춰서 최영호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영호 이모티콘을 신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최영호 이모티콘? 잊지 마시고 오늘은 최영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최영호 선수 정말 우리 팀이 없어서는 안 된 존재야, 여러분들. 최강 기아 최형우 없어? 있잖아. 이거야, 이거 있잖아. 이거 맞아. 최형우 잘 안 보이시죠? 그렇지. 지금 2017년, 17, 18, 19, 20, 21, 22, 23, 24, 8년 됐거든요? 한 10몇 년 더 채워라, 최영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영우 선수가 앞으로, 내년까지, FA까지 계약을 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40을 훌쩍 넘는 나이가 됐는데, 40 훌쩍 넘는 나이에도 최영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범호 감독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코치급이에요. 거의 코치급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아직도 현역에서 우리의 4번 타자를 뛰고 있다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늙지마 형우 오빠. 그래,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최영우 선수가 앞으로 우리 기아 타이거즈에서 2025년까지, 2026년까지, 2027년까지 정말 딱 4번만 더, 아니 3번? 몇 번? 여러분 최영우 우승 몇 번? 은퇴하기 전에 우승 몇 번? 4번? 3번? 3번? 4번? 2번? 한 번은 당연한 거고 2번? 3번? 지금 2번 했거든요, 기아에서. 2번 했는데 몇 번 채우고. 진짜 좀만 더 채워주고 갔으면 좋겠어, 진짜. 난 진짜 최영우 선수 있고 없고가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최영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우리 2017년, 2024년 두 번의 우승을 이끌고 그신 허심탄회하게 이제 정근우 쇼에 나와서, 작년에 이대호 유튜브에 나왔고, 올해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이대호 유튜브에 나왔고, 올해 이제 정근우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정근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의 우승을 이끌고 허심탄회하게 기아 왕조를 예약했다. 3, 4년 기아 왕조 예약. 그 말은 뭐야? 최영우는 앞으로 3, 4년 더 뛰겠다. 그리고 3, 4년 동안 기아에서 우승하겠다. 자기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에서 했던 통합 4연패, 그거를 내가 또 기아에서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전설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접적으로 장기 계약이지. 그렇지. 야구 잘하면 오빠다. 최영우 솔직히 좋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버렸다는 게, 정말 저는 최영우 선수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런 말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 3, 4년 동안 기아 타이거즈 왕조 한다고 하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반드시 돌아온다. 날 배신했던 것에 대해서 복수를 품고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한다. 근데 최영우 선수가 올해 삼성한테 복수를 했죠.
5차전에서 홈런 치고 뭐 그 전에도 잘했죠. 코리안 시리즈 전체적으로 활약도 좋았고 정규 시즌은 말할 것도 없고 최영우 선수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최영우 선수의 내년 시즌 활약 그리고 기아 왕조의 예약 해놓은 앞으로 3, 4년 동안 내가 기아를 이끌면서 젊은 선수들과 함께 뭐 올해만큼 해주면 좋겠지만 올해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심에서 필요할 때 해주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수해버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영호 선수 안티 팬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 그 올드 팬들 중에서 최영호 선수의 그 소외감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육절못 발언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외감 육절못 그거 갖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최영호는 돈 100억 받고 가면서 삼성 팬들이 소외감을 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진위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었어. 내가 소외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그게 아니었고 그때 차우찬이랑 최영우랑 동시에 삼성을 떠났거든요. 근데 둘 다 그 흔히 얘기하는 대구 사람이 아니어서 차우찬은 LG로 갔고 최영우는 기아로 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삼성 팬들이 되게 열받아 했었고 되게 안티 팬들도 많이 그때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씻고 있더라고 보니까. 최영우는 가면서 뭐 소외감 발언했다. 차우찬은 LG 가서 먹튀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삼성 팬들이 좀 자기 왕조가 끝났으니까. 그 해부터 삼성이 이제 암흑기로 들어갔으니까 그 암흑기의 원인이 최영우다, 차우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삼성 팬들 사이에서 또 있고. 그다음에 육절못이라고 우리가 2017년도에 바로 우승할 때 우리가 이게 기아에 또 오자마자 우승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인정은 해,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팀에 있던 4번 타자가 기아 4번 타자로 갔어. 근데 가자마자 그 팀이 우승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의 이쪽 팬 입장에서는 존나 열받을 일이야. 그건 난 이해는 해. 맞잖아. 그건 이해는 해, 나는.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팀의 4번 타자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엄청 잘한다? 그러면 엄청 안티팬이 생길 것 같긴 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텃세 많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최영호 선수가 유튜브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도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최영우 뭐 별거 없다, 뭐 나이 먹었다, 뭐 빨리 은퇴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이 최영우를 더 많이 리스펙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최영우 선수를 많이 응원해준다면 최영우 선수는 더 큰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못 잡으면 프론트 문제지. 100억이 없었나 보지. 이렇게 해서 최영우 선수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쭉 봤고요. 그래서 저는 형우 선수가 우리 최영우가 기아에서 더 많은 시즌을 최대한 많은 시즌을 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구 결번 얘기 많이 나와요. 영구 결번 얘기 나오고 양현종은 확정인데 최영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서 최영우 선수 영구 결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가 뭔데 이걸 물어보냐? 내 맘이야, 씨. 하자. 영구 결번 찬성. 반대. 안 줄 것 같다고요? 잠깐만요. 우승 3번 더하면 2번. 2번만 하자. 우승 2번 더하면 찬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수 찬성, 반대, 우승 2번 더하면 찬성.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